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텍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운입니다. 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초세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저번에 좀 많이 어려웠죠. 이번에는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오시면 정말 쉬울 건데, 왜 세무사님은 저번 시간이랑 똑같은 옷이냐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I can do this all day. 저는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다고. 네, 1편 찍고 1초 쉬었어요. 1초 쉬고 지금 다시 2편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네, 힘내서 따라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here we go. 네, 여러분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몇 번 할까요? 법인사업자는 4번을 하고요. 소규모인 법인사업자는 2번을 하고요. 일반 과세자, 개인사업자는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1번을 하게 돼요. 근데 신고가 그럴 뿐이지 납부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다르냐고? 우리 4월쯤에 있잖아요. 4월쯤에 우리가 신고는 안 하고 납부를 해요. 그리고 7월쯤에 되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또 10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납부만 해요. 그리고 1월쯤 되면은 신고하고 납부를 하거든요. 물론 일반 가세자인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아까 그분들 다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리 법인사업자분들은 4월, 7월, 10월, 1월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4번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소규모인 법인사업자 4월, 10월에 납부만 하고요. 7월, 1월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가세자인 개인사업자 얘기했으니까 간이가세자인 개인사업자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7월에 한번 내고요.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1월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얘기할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다. 제가 아까 신고 안 하고 납부만 한다 했잖아요. 네, 그거예요. 납부만 하는 거. 왜 납부만 하냐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4월쯤 되면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서 날라와요. 고지서가. 자, 너는 이번에 상반기에 내야 될 부가가치세가 요거다 하고 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1월에 작년 하반기 거 계산해가지고 세금 낸 게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와, 씨, 8천만 원 어떻게 내지? 나 부럽다. 나도 그 정도 내고 싶다. 어쨌든, 네, 8천만 원을 냈습니다. 4월쯤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8천만 원의 절반이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내세요 하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게 바로 예정고지입니다. 저희가 신고할 수 있냐고요?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는데 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절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4월에 한번 하고 10월에 한 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가 됐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신고하면 된다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때도 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는 해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그림의 문구 한번 읽어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네, 다 보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자, 확정신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7월에, 1월에 신고한다고. 물론 법인사업자는 4월에도, 10월에도 신고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1월에 그리고 7월에 신고할 때 이 1월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요. 하반기가 여기 적혀 있죠. 이때 우리 실적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월 25일 되면 상반기 거, 네, 상반기 거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확정신고예요. 너무 쉽죠. 이 확정신고 때 우리가 개인사업자는 생각할 게 뭐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예정고지로 해서 한 4천만 낸 거 있죠. 우리가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상반기 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중복해서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고지에서 낸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쉬운 거 나왔어요. 영세율. 영세율이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영의 세율인 거예요. 끝이에요. 너무 쉽죠? 이 영세율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출 같은 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사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거기까지 다루면은 저희 오늘 집에 못 가고요. 자, 수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수출을 하면은,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람입니다. 영세율인데? 맞아요. 영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수출을 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100만 원을 팔아도 부가가치세액이 0이지만 다른 것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뭐랑 다른 거? 면세와 다른 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걸 안 하거든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는 안 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산세. 밑에 뭐 가산세는 가산금이랑 다르다. 뭐 이런 거 제가 일부러 좀 아는 척 하려고 적어놨는데 그건 안 보셔도 되고요. 사실 그 위에 얘기도 좀 어려워요. 보시지 말고 가산세는 그런 거다. 기분 나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분 나쁘죠.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잠깐 주차했는데 잘못해서 딱지를 끊겼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냅니다. 벌금인가요? 어쨌든 기분 나쁘죠? 가산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산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세금을 탈세할 거야. 혹은 그냥 세금을 몰랐어.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든 내가 세법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납부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든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여러 가지 가산세가 있거든요. 어쨌든 가산세는 나의 의도와 나의 진위와는 관계없다. 그냥 신고나 납부가 잘못되면은 벌금 형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어쨌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10% 세액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계산서는 면세, 재화나 용역.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채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영유아용 기저귀라던가 뭐 우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살 때 받는 것이 계산서입니다. 이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의 차이를 조금 그래도 명확히 구분하고 계시는 게 조금 인텔리전트한 사업자가 아닐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것은 사실 세무 용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우리가 세무사를 쓸 때 과연 기장이 뭘까? 그리고 기장 대리는 뭐지? 신고 대리는 또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은 바지 기장 아니고요. 부산 기장, 기장 꼼장 아니고요. 어쨌든 기장은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가계부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장 대리는 그 기장을 그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 세무사가 대신하는 거를 대리로 하는 것을 기장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장 대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세무사가 도맡아서 하는 거겠죠? 네, 대리로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신고 대리는 뭐냐면 잘 보시면 개인 사업자 중에 그런 사업자가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뭐 업종이나 금액 기준에 의해서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업자들은 어려운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가계부는 당연히 우리는 못하겠죠? 세무사가 해줘야겠죠? 근데 간편장부라고 해서 정말 집에서 가계부 작성한 것처럼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신고만 맡기면 되겠죠? 신고 맡기는 것을 바로 신고대리라고 합니다. 이 신고대리라면 그 신고대리에 대한 금액만 주게 돼요. 그러면 기장대리는? 기장대리라면 보통 매월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편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제가 세무 용어 말고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기장과 기장대리, 신고대리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아직 안 끝났어요.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기초 세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 항상 가시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마지막 기초 세무 영어 마지막 시간에서 봬요. 안녕.